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동안에 미국은 2거래일 거래가 됐고 웬만한 아시아장들은 어제 하루 거래가 됐죠. 그래서 그 쉬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한국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이 저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이슈보다 이번 주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보다는 그 만기라는 이벤트에서 오는 그런 수급적인 문제가 아마 한국 주식시장의 목을 붙잡고 흔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뭐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선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양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옵션이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매도 쳐서 양쪽 다 죽일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양쪽 다 죽이려면은 선물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 옆으로 가만히 길 수 있다. 만기주에 물론 뭐 옵션이 비싸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을 줄 수 있어요. 지수가 확 오르거나 확 내리거나 뭐 할 수 있어요.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옵션이 비싸니까 솔직히 세력들 입장에선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남는 장사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박스권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여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대략적으로 390 아니면 여기 382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 내내 뭐 어떤 큰 시세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일단 보고 있고, 아무튼 자 한국보다 이제 뭐 미국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박스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지난 2거래일 동안 거래가 됐죠. 어제도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도 일단 하락에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어떤 반등의 고점을 확인하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S&P입니다. 봉 두 개가 한국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가만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항 확인하고, 근데 저항 며칠 동안 확인했어요? 3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끝이 나고 또 다시 이렇게 N자로 또 다시 계단형으로 이렇게 또 쏟아질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런 모습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나스닥도 같은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2거래일 정도 저항 확인하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되는 사이에 금리는 어제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고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왜 오를까요? 뭐 인플레이션 요런 뭐 우려 요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특히나 나스닥이 요즘에 계속 죽쓰고 있죠. 나스닥이 나스닥이 오늘은 S&P하고 비슷하게 빠지긴 했네요. 아무튼 나스닥 100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S&P가 좀 덜 빠지고, 아무튼 나스닥이 좀 더 차트는 좀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요. 금리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 S&P보다 어쨌든 명확하게 더 약하긴 약해요. 얘도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제 그 중요한 자리를 잘 봐야 되겠죠. 솔직히 뭐 이런 자리는 전 별로 일단 걱정이 되지 않는데,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 지지력을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싸우다 갈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붕괴시키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좀 그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깨기도 힘들 거고 한번 깨면은 대신에 이제 다시는 올라오기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P도 그렇습니다. S&P가 여기가 지지력이 더 튼튼해요. 이 자리 깨기도 쉽지 않을 거지만 한번 붕괴시키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저항이 돼가지고 다시는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이제 어떤 지지력을 좀 보이긴 보였죠. 네, 어떤 지지력을 좀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게 끝나고 반대로 이제 올라갈 건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변동성이 빠지다가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정도 체크만 하면 되겠고요. 뭐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추세선을 좀 지키는 듯한 모습이 일단 뭐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변동성이나 S&P 변동성이나 뭐 둘 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런 자리가 지금 무거운 저항이 됐는데 이거 뚫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걸 뚫어 버리면은 정말 이제 저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겠죠. 정말 저세상으로 크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뭐 당장 뭐 변동성이 막 확대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일단 옵션 만기 껴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이 위에 어떤 저항이 변동성 지수에 저항이 많이 껴 있고, S&P 지수나 나스닥이나 이 밑에가 무거운 지지력, 아주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술적인 측면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참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맞고 밀렸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이슈가 있긴 있었죠. 금요일날 밤에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경제지표가 어떻게 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저렇게 된 거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밤에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나온 경제지표는 요겁니다. 논팜 페이롤스라는 고용지표인데 요게 숫자가 얼마가 나왔나요? 19만 4천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값은 36만 6천. 36만 6천도 당시에는 기대치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저것도 상당히 쇼킹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저 상당히 쇼킹했지만 저때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진 않았다고요. 경제지표 한 번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죠, 당시는. 그러면서 저 정도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한 번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안 좋은 숫자가 나왔고, 지난번 36만에 반토막 났죠. 36만의 절반이면 한 18만 정도 될 거니까. 근데 19만이면 뭐 대충 반토막이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상치가 50만이었는데 더군다나 19만이 나왔으면 엄청난 쇼크이긴 합니다. 이로써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저 지표가 제가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너무 쇼킹하게 나오거나 너무 좋게 나오면 둘 다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저게 안 좋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증시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이제 그죠, 저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따른 지금 영향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나타난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의 문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은 각종 핑계를 대고 있죠. 뭐 공급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나네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지만, 제일 사실 큰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꾸 뭐 중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어제부터 해서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좀 드는 생각이긴 한데요. 하여튼 인플레이션 막기는 이미 좀 늦어진 것 같긴 하죠. 지금 예전부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긴다,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연준에 대응할 카드가 남아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는데, 지금 그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가 않다는 게 진짜 시장의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3월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뭔 일이 났다, 그러면 돈 풀면 되죠. 근데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 많이 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긴축해야 되겠죠. 근데 긴축하면 어떻게 돼요? 뭐 금융시장에 지금 버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경제 회복이 일부 안 된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걔네들은 다 박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로 막 가기도 좀 힘들고, 그죠? 이제서야 경제가 좀 불붙나 하면서 파월의장도 더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은데
어쨌든 약간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이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고용지표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긴축도 좀 뒤로 미루고 좀 더 유동성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참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준의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베스트 옵션은 없죠. 이제 뭔가 하나 희생시켜야 되겠죠. 근데 연준은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장 싫어하긴 하거든요. 고용 이런 거는 뒷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상충하게 되면은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될 거라고요. 고용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언젠간. 어쨌든 그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진퇴양난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그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 나온 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의 어떤 변화를 좀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은 수도꼭지 잠그는 걸 늦출 거야. 테이퍼링 늦출 거야. 긴축을 늦출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이 지표 전까지는 고용지표니 뭐니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올랐죠. 심지어 코로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도 주식이 막 올랐습니다. 그랬던 거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슬슬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지금까지는 악재도 호재였고 호재도 호재였는데, 그래서 무조건 경제지표만 나오면 다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근데 드디어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분위기의 변화. 지금까지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제는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해줬어요. 드디어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런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어떤 사면초가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다라는 거.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아무튼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해줬긴 해줬는데, 이제서야 옛날에 이제 잘못됐던 행동들이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버팅기던 때, 그때 버팅기던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버팅겼었어 됐던 게 아니고, 그때 브레이크를 밟든지 최소한 악셀에서 발을 뗐었어야 됐던 거죠. 그때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국제유가를 봐라, 돈을 풀어놓고선 그렇게 뭐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 같냐,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브레이크 밟으려니까 이미 브레이크가 맛이 간 상황이죠. 하도 안 쓰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워낙 큰 사이즈로 큰 스케일로 굴러가니까 큰 화물 트럭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우리 승용차 운전하듯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리 악셀에서 충분히 발을 떼고 지 혼자 좀 어느 정도 관성으로 굴러가게 하고 엔진 브레이크도 쓰고 이래저래 해서 좀 점진적으로 멈췄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멈췄어야 될 때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버팅기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너무 가속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가속이 붙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지금 와서 밟아봐야 그다지 큰 소용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뭐도 하여튼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숏 보시는 분들께 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달라진 거 그죠? 알아놔야 될 거예요. 경제지표 안 좋게 나왔는데도 뭐 긴축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거. 시장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임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반응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긴축이 늦춰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니까 경제지표가 저렇게 나와도 긴축을 늦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시장이 막 빠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화면 본 김에 이번 주 경제지표는 뭐가 발표가 되나 뭐 볼 게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 밤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일 밤에 미국 코어 CPI 그저 물가지표 하나 발표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일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시장을 조금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잠시 후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긴 있을 겁니다. 뭐 동결되면은 뭐 조금 안심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을 조금 더 충격이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은 뭐 빅테크 기업의 세금 관련된 그런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죠. 어디 갔더라? 예, 여기 있죠. 요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가 그래요. 구글, 삼성 등 2023년부터 돈 번 국가에 세금 낸다. 요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상당히 큰 타격이 되긴 될 것 같아요.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세계 참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참 그렇습니다. 참 재밌어요. 옛날에는 좋은 사이클로만 계속 돌아가더니 이게 한번 어디서 삐끗하더니 이게 다시 반대로 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도 지금 몰아서 나오고 있고, 하여튼 분위기가 좀 달라졌음을 빨리 우리 눈치를 좀 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천천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나 드리고 있고요. 뭐 제가 뭐 특별히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선물은 여기 있는 저점을 살짝 깨긴 깼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저는 아무튼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 변동성을 막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무튼 뭐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저항권까지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고점을 힘차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그런 생각 해보긴 해봐야 돼요. 지금 변동성 지수 고점이 10월 5일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5일날 저점은 일단 깨졌죠, 그죠?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들은 고점이 살짝씩 낮아지는 흐름일 수 있는데, 여기서 물론 고점을 빨리 높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저점은 낮아지고 있죠. 지수 저점들은요. 어쨌든 뭔가 하락의 힘들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이런 데서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점들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저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숏을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일단 계속 아무튼 숏을 들고 오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저런 현상을 좀 잘 쳐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보시다시피 저점을 계속 찌금찌금 낮추고 있다면은 이 반등의 한계치를 조금 좀 제한해서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400을 뭐 맥시멈 올라오는 게 뭐 407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진짜 407도 이렇게 되면 좀 못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많이 올라와봤자 이제 400. 당장 눈앞에 일단 저항이 생겼습니다. 390이 큰 저항이 되어 버렸네요. 그죠? 이런 점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격은 특히나 아무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N자 목표치나 중요한 지지선이 370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물이 이제 380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10포인트가 남아있어요. 10포인트가 남아있는데, 요즘 시장 변동성 생각해보면 10포인트 정도는 눈 감고 하루 이틀이면 보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은 계속 뭐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추격해봐야 제 생각엔 다시 어쨌든 390, 400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다음번에 올라오는 거를 좀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반등 없이 그냥 그대로 폭락한다. 그럼 이제 우리도 갖고 있는 숏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단기나 폭과대 이런 데서 막 반등 없이 그냥 폭락해 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숏은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반등이 나와야 여러분들도 숏을 싸게 사고, 제 입장에서도 숏을 더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고, 왜냐 힘 관리가 되니까. 마라톤이란 말씀드렸죠. 마라톤 해야 되는데 100m 뛰듯이 뛰면은 오래 못 가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약간 어쨌든 100m 달리는 식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쉬긴 쉬어야 된다. 우리 어쨌든 쉬는 거를 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튼 조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되긴 되는데, 이거 하락엔자 목표치 진짜 370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분명히 400 부근까지는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400만 확실히 깨면은 저는 안심이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확실히 깨긴 깼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안심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거 전 아직까지 완전히 100% 안심하고는 있진 않다. 수익은 많이 깔고 있지만 안심은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N자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예, 그죠? 한 번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좀 진짜 안심을 할 거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400을 한 번에 좀 와르르 깬 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쨌든 좀 의심을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렸고요. 뭐 글쎄요, 뭐 특별히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뭐 천천히 이러다가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나오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옵션이 워낙 비싸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풋옵션들도 지금 시세가 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시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385 풋옵션이면은 이거 이미 매가인데요. 보시면 이거 얘도 지금 다이버전스 나타나려고 그러고 있죠. 10월 6일 날이면은 요 날인데 선물 저점하고 아니면 풋옵션 고점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별로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습이. 그리고 아무튼 이번 주 만기주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양쪽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죽이면서 천천히 가다가 갭 상승했으니까 변동성을 살짝 확대는 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200원 찍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드린 중요한 어떤 저항 라인들 있죠. 그런 라인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208원 부근, 1207원, 8원 요 정도 이야기 드렸죠. 아마 꺾이더라도 거기 정도는 한번 터치하고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봐야 꺾인다는 게 추세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단기 고점 정도가 아마 1207원, 8원 부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넘을 수도 있고 터치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잘 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예, 하여튼 뭐 구경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딱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